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한민족의 어떤 수행 문화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그 뭐 다 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래도 꽤 많이 좀 자료를 그 신화에 관한 자료를 보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그만큼 수행 문화로 출발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뭐 사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저는 그분들의 신이 과연 이분들이 신일까 할 정도로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고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군 신화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 보는 거냐. 처음 이제 그 황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마늘하고 쑥을 이렇게 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내가 100일 동안에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오고 곰이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당군께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화 그 자체를 뭐 요즘 자꾸 과학적인 잣대로 해가지고 뭐 DNA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런데 그건 아니고 신화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 이면에 있는 큰 그 어떤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문자의 의미에서 보니까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성경 보면 좀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이슬람의 코란 빼고는 제가 웬만한 그 종교 경전은 다 공부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렇게 시스템이 보면 야, 우리 민족은 아까도 어떤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천손율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어떤 문화라는 거 하는 것이 가려고 그러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운동 몸을 쓰는 원리도 그렇거든요. 구심점이 있고 원심력하고 균형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원심력만 강해가지고 우리가 세계화를 아무것도 없이 막 세계화만 우리가 뛰어다녀도 우리 중심에 우리 것이 없으면 아까 말한 주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국수주의에 빠져서 우리 것만 외치면서 세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냥 골목길에서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앞으로 크게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우리 그 구심점 역할은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쭉 하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뭐 동양학을 했다고 하면 주로 이제 뭐 공자 이제 유학을 했다고 하면 공명 사상 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또는 아니면 노장 사상 가지고 하고 또는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민족이 헌법 전문에도 있는 것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슴도 없고 뇌도 없이 아무런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 되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존의 어떤 능력,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외세의 모든 그 문화에 다 매몰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한번 보십시오.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거의 그 중국의 그 식민지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오셨던 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전제로 우리의 어떤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낭랑비서에 보면 풍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그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치원 선생님께서 풍류도의 낭랑비서에 대한 그 내용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꺼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이거는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체성을 하는 것은 풍류도다.
근데 지금 가끔 보면 자꾸 선도 문화 내지 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중국에서 도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발해만 일대에 있던 연나라하고 제나라 쪽에서 나온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잡다한 것을 모아서 장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미도교나 또는 그 태평교를 만들어서 중국의 그 도교가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안시대 때. 그러면 중국의 도교가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선 문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파생됐다 하거나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문제입니다. 중국에도 만약에 그 신선 사상 그거 우리 근데 왜 너네도 우리 아류야라고 해야지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근데 그 답이 말입니다. 낭랑비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유 현묘 지도 왈 풍류라고 딱 전제해놓고 비상선사는 그 자세한 그 이야기는 선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서 그럼 우리 한민족의 선도 문화는 그 선맥은 중국에서 그렇게 온 거 제나라 연나라 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저쪽에 원래 그 환인이 있던 우리 그 천산이랑 바이칼로 있는 그쪽에서 온 우리의 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시간 다 됐네. 그걸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환단고기를 제가 한 30번을 읽었습니다. 집에 그게 나온 게 한 열 몇 건이 돼요. 환단고기가 이제 그 주석하시는 분 다 달라가지고 출판 연도도 다르고 있었는데 상생 출판에서 나온 책이 조금 비교적 내용이 제일 좀 늦게 나오기도 했고 좀 내용도 분량도 있고 자세한 이런 게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 책이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환단고기 안에 풍류에 관한 이야기가 환인시대 때부터 당군시대 이후로 내려온 것이 비디오로 촬영해 놓은 것처럼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야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선생님은 아마 환단고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도만 보면 분명히 눈에 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보셨거나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발췌해 보셨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원문을 같이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이 제야 사학 하시는 분들이 죄송한 편이지만 학문적 토대 없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국내에 나온 사료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25사를 봐야 되고 일본의 고사기나 서기 정도는 어느 정도 그걸 두루 봐서 교차 검증하고 이럴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냥 다른 일 하시다가 무슨 공직에 계시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환단고기 부도지 뭐 이런 거 몇 건 읽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분이 역사학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국수주의자로 막 아주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한 막 이런 상황으로 막 끌고 나가거든요. 그건 안 된대요. 적어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내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이 주장의 근거는 논리 어떤 학술적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보다 더 새롭고 더 바른 자료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다 안 되면 막 그 육두문자 쓰고 욕을 해버리고 이러면 이 학문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다 외우지를 못해서 환단고기 삼성기 상위 맨 첫 단락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은 가장 오래된 나라였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면서 항상 쾌락을 즐겼으니 지극한 길을 타고 논일고 그 묘함은 자연스러웠다. 이를 황국이라 하고 그를 가리켜서
천재 환인이라고 불렀다. 이게 삼성기 처음 나온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유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 선동 문화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가게 되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호흡을 하고 기운을 타고 하는 성유라는 것. 탈성자 유자는 논다는 뜻이에요. 논일다 이런 거예요.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노는 거예요. 이 수련을 해서 어떤 경지에 와서 내 몸의 기운이 주천을 다 끝나고 우주하고 내 몸이 통하게 되면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움직여.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없죠? 예, 짝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인 배달나라로 오게 되면요. 신시의 도읍을 세고 나라를 배달이라 불렀다. 37일 21일을 택하여 천신께 이거 한다고 찾아보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밖에 물건을 꺼리고 근신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며 몸을 닦아서 공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더라. 그리고 약을 드시고 신선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그 밑에 조대기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나온 게 옛날에 황국이 있었는데 무리는 부유하고 많았다. 처음에 환인이 천산에 살면서 도를 깨달아서 오래오래 살고 몸을 다스려 병이 없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당군 시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당군 왕금은 신시로부터 배달 시대 신시로부터 전에 내려오던 예법을 되찾고 아사달에 도읍을 설치하여 나라를 열었으니 조선이라 불렀다. 당군은 두 손을 마주 잡고 단정히 앉아 무예의 경지에 이르러 현묘 지도를 얻어 여러 생명들을 두루 교화하셨다. 여기 보면 우리 그 낭랑비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포함상교란 이야기하고 적파군생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오래전 시대에 여기에도 보면 무의 경지에 이르러 현묘 지도를 얻어서 여러 생명들을 두루 교화했다. 여러 생명 두루 교화했다. 그게 적파군생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전통적인 우리 한민족의 선맥이 쭉 내려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동학 쪽에 오면요. 동학의 수은 최재호 선생께서 그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언저감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 잠시가 계시는데 어떤 노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동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거는 유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도교도 아니다. 그 이 바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포함상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동양의 우리 정신문화 이야기할 때는 유불선 뭐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삼교 이러면 유불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민족의 바탕으로 막 이루어한 이야기가 아니고 최치원 선생께서 중국에 가서 그 당시에 중국에 삼교 일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와서 풍유도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이미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유교, 불교, 선교라고 보면 안 되고 정확히 표현하면 도교입니다. 도교적 요소가 벌써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벌써 그 중국적인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었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지금 세계사 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새로운 하나의 이념과 문명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상극적 상황으로 몰고 가서 하나를 극합니다. 극해서 누굴 죽이고 누굴 부시고 누굴 망가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서로 갈등의 관계에 반목하고 이래서 정오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이론이 안 된다. 사상이 안 된다. 포함상교라는 건 뭐냐면 서로 이질적 요소가 하나로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한민족의 어떤 풍류사상이 세계화를 할 때 우리의 고유한 각 민족 단위의 고유한 그걸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큰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우리 한민족의 풍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K연방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평화와 홍익인간을 위해 K연방 추진을 함께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5787-7998 후원계좌 토스뱅크 100-6143-625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불유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